중국이 지난주에 3일 연속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면서 4.66%나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의 이 환율을 인상시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위안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라는 신경제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완전히 저엔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같은 돈을 받고 수출하더라도 내부에서 자기 나라 돈으로 위안화나 엔화라고 환전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2008년 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 현대, 삼성 같은 수출 대기업, LG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 떼돈을 벌었는데요. 왜 떼돈을 벌었습니까? 당시에 1,100원 이런 정도의 환율에 있던 달러가 1,000원대도 있었죠. 갑자기 1,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주머니에 그 달러를 가지고 수출하는 가격은 소나타 한 대당 3만 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처음에 소나타 한 대 팔면 3천만 원 받던 것이 나중에 5천만 원 받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 경제가 막장까지 갔을 때 환율 경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발행을 하고요, 부채를 쌓더라도 두 번째는 금리를 갖다가 인하시키고 지불 준비율을 인하시키고 이러다가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환율의 가치를 저하시켜 가지고 자기 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환율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환율 전쟁에 나선 부분은 이제는 중국 내부에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다 썼는데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고위층들은 올해 중국 경제, 내년에 중국 경제를 7% 성장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작년에 중국 경제가 한 6.9% 성장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7%를 성장시킨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요. 그렇게 하려면 환율에 개입해서 계속 중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가능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체면을 그냥 벗어버리고 환율 전쟁에 나선 겁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요, 약달러,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약화시키니까 중국이 미국을 보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중국이 나서서요, 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목을 메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마치 세계 경제를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자기들이 수출해서 번 돈을 미국의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미국이 이런 것들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냐면서 아주 기세등등했습니다. G20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남들을 비판하던 중국이 그 비판하던 나라들이 했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11월 달에 IMF를 맞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요. 그때 IMF를 맞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대만,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그때 흔들렸습니다. 그때 중국이 수출을 갖다가 늘리려고 등소평 때 위안화를 갖다 가치를 하락시키니까요. 일본이 미국하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93년인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고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위안저로 가니까 일본이 미국 클린턴 정권에 사정을 해서 엔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치를 하락시키고 일본도 하락시키니까 한국의 수출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갑자기 그 외환 수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IMF 사태가 초래된 겁니다. 즉 일본하고 중국의 환율 장난에 한국이 말려들어서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세계의 기축통화, 즉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돈은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없애보려고 중국이
뭐 이제 IMF에서 발행하는 뭐 외환 인출권 SDR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인출권 제대로 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달러는 끝이 났다 이랬지만 아직도 달러가 제일 강합니다. 그때 유로로 가자 했는데 유로 지금 달러하고 환율이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유로존이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위안도, 그리고 또 위안이 세계의 기축통화가 될 거다. 그때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안화,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엔은 뭐 이미 마시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IMF 같은 나라에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은 자제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더 끌어내릴 겁니다. 아마 10% 정도로 가치를 하락시킬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IMF에서는 중국의 실질 실효 환율이 지금 중국 돈의 입법정 가치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낮았는데 중국 정부가 거기 맞추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은 자신들의 저임금을 가진 수출, 그 수출을 통해서 중국이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요, 경제가 일정한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복지도 강화해야 되고요. 근데 중국 정부는 복지를 강화하지 않고 임금을 올려주는데도 인색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나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서 중국에 나갔던 나라들이 옆에 베트남에 가고 스리랑카에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국 정부에서 없어진 일자리만큼을 창출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짓고 고속철을 만들고, 세상에 중국만큼 고속철을 많이 만들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리와 터널을 지으면서 내륙지방을, 낙후와 내륙지방을 해안지방처럼 번영을 한다는 명분하에 공사판을 벌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 공사판에서 매덕되는 농민공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그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과잉 인프라 투자로 돼서 이제 그런 공장들도 전부 과잉으로 투자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빚을 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다음으로 벌린 판이 주식판을 벌였습니다. 자, 전부 주식 사라. 그럼 다 사가 다 돈을 벌면 누가 돈을 잃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중국 주식시장에 얼씬도 자라납니다. 왜?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뭐 펀드니 금융상품을 갖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다 깨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주식판이라는 거는 누가 따면 누가 잃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어주질 않는데, 외국에서는. 결국 딴 만큼 지금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지금 중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데, 떨어지는 걸. 여기에서 이미 성분은 증거로 끝장이 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뭡니까? 다 할 수 없다.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우리가 임금이 오르고 생산 원가가 올랐는데 과거처럼 많이 될 거냐? 그러니까 뭡니까?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다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자. 지금 억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환율 전쟁이 결국은 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재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그냥 지켜보자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밀착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를 들어서 기침이 나오면 한국은 그 몰래 자빠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애속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문제가 없고 그리스 뭐 유럽의 경제가 문제가 없고 일본의 경제가 문제가 없어도 한국 독자적으로 제조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상실해가면서요. 몇몇 앞서 있던 품목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48인치 이 평면 TV를 중국에서 50만 원대에 지금 내놔서 한국에도 판다는 거 아닙니까? 샤오미라는 회사에서요. 근데 지금 한국에 48인치 얼마입니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별 문제 없으니까 지켜보자. 자, 지금 이 현상이
앞으로 일파만파 미국이 9월달쯤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돼서 맞물리면 한국에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외환시장이 흔들리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요. 정부가 비상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올 때요. 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입니까? 뭐 그 회사를 한국에서 살라고도 했습니다. 곧 막 터진다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미국에는 다 돌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살라고도 했었습니다. IMF가 오기는 거기 전에 97년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은 OECD에 들어가가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대통령부터 다 떠들었습니다. 곧바로 위기가 오니까요. 정말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국의 경제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요. 뭐 중국은 그래도 세계 강국이다. 잘 지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정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